네, 아파트를 지탱하는 필수 철근을 누락한 순살 논란에 아파트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단지 입주한분들 그리고 또 입주 예정이신 분들 모두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런 순살 아파트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번 사태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순살 아파트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고 더불어서 시장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시화경제 송성현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게 인천 검단 쪽에서 나왔던 사건이었죠. 네. 어쨌거나 지하 주차장에 네. 짓던 중에 그는 무너졌던 거고. 네. 지금 이게 문제는 그 이후에 여기저기서 이제 공공 아파트에서 그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네. 이게 지금 또 뉴스에서는 무량판 구조? 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조금 이따가 뭐 설명하면서 네. 실지가 같이 네. 나갈 텐데요. 무량판 구조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뭐 하는 그 건설하는 그 구조 중에 하나고 기법 중에 하나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아파트를 보면 우리가 벽식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벽들이 위 상단을 지탱을 하고 위에 층들을 전체적으로 지탱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저 무량판 구조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보가 없이 기둥으로만 지탱을 하는 거거든요. 보라는 것이 뭡니까?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일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오른쪽에. 거,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이제 기둥으로만 받치고 있으니까 지지하는 것이 저 기둥만으로 지탱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비어 있는 걸 딱 보시면 알다시피 공간이 좀 남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부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벽을 타고 내려오면서 소음 같은 게 아무래도 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음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저 비어 있는 부분만큼 아무래도 뭐 시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시공하는 기간도 좀 단축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저 기둥만으로 버티다 보니까 그 안에 철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직으로 버티고 하중을 받기 위해서는 수직에 얼마나 철근들이 보강이 잘 되어 있는지 네. 그리고 보가 없다 보니까 위에 철근으로 그 보강들을 해줘야 이제 버텨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않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뭐 펀칭 같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펀칭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보가 이렇게 돼서 버텨주지 못하면은 쿵 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검단 신도시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뭐 기둥들이 받쳐져 있고 보가 이렇게 받쳐져 네. 있다라면 충분히 버틸 수가 있는데 기둥들로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위에 하중을 못 받치고 수직으로 있는 그 철근들이 조금 뭐 제대로 시공이 안 돼 있다면은 이런 뭐 풍 빠지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삼풍백화점 아시죠? 예. 알죠. 네,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가 이 무랑편 구조로 이루어졌고요. 이게 시공만 제대로 이루어지고 철근이 튼튼하게 있다라면은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 들어서 뭐 원자재가 올라가고 또 공기는 또 단축해라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그 구현을 하는 시공 단계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무량판 구조에서 시간적인 부분이나 비용적인 부분들은 줄이고 공간 활용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 자연재해라든지 뭐 지진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이 무량판 구조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하기 때문에. 아까 그림만 봐도 네. 좀 그런 경우는 불안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이 철근들이 좀 그 설계 과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잘 들어가 있는지가 핵심인데 지금 뭐 몇 년 동안 뭐 다리 뭐 교량 같은 것을 설치할 때도 이 무량판 구조를 많이 하고 주상복합이나 고층 개발을 할 때도 네네. 이 무량판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철근에 대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그 순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뼈가 없는 예. 뼈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철근이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 얼만큼 튼튼하게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범위가 좁혀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시장에서 받고 지금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는 빨리빨리 공급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가 없었었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전면적으로 사회적인 그 시선에 맞춰가지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H 아파트만 지금 15곳이 발견됐는데 이번에 명단이 발표됐다면서요? 네. 지금 누락된 공공 예. 그 택지 단지에 있는 현황들을 보니까 뭐 입주한 곳도 있고 완료된 곳도 있고 예정된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뭐 파주 운정이라든지 이 기둥 누락 개수를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곳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 기둥에서 누락된 개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양주 회청 같은 경우는 A15블록 같은 경우는 무량판 전체 기둥이 154개인데 철근이 모두 다 누락된 그런 사업지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한 거죠. 지금 양주 회청 같은 경우는 154개 기둥 안에서 154개가 누락이 됐다라니까. 저 전체 기둥 수는 알겠고 누락 개수란 얘기는 철근이 빠진. 네. 심각한 거죠, 지금. 네. 그리고 지금 기둥 오산 세교 같은 경우도 기둥이 90개인데 그 기둥 안에 누락된 개수가 75개 기둥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기둥마다 하나, 두 개 빠져 있는 것도 불안불안하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저렇게 전체적으로 빠져. 네, 전체적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지금 뭐 이게 진짜 저게 순찰이네요. 큰 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비 피해라든지 산사태 피해만큼 이거는 인간이 또 만든 거잖아요. 그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인간이 그 시공에 참여하고 감리를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과정 안에서 그리고 또 공공이라는 거는 결국 나라의 세금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그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저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하고는 싶긴 해요. 우리나라 주택의 구조나 주택 공급하는 입장 안에서 뭐 재건축을 30년, 40년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냥 비일비재하게 어떤 뭐 이거를 뭐 객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하는 얘기로는 술자리에서 뭐 30년 있다가 부실 건데 또 부실 거. 뭐 대충 해서 해도 되겠 그런 안전적인 부분도 그 시공하는 사람들 안에서 또 기술적으로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 40년만 버티면 되는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장수명이 아니라? 그런 문제 안에서 저는 철근 누락된 거 그 검사가 없고 조사가 없었다면 그냥 쉽게 넘어가고 나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안일한 문제들이 건설업계나 뭐 시공 과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 송 대표님의 그 말씀은 딱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네요. 30년만 버티면 되는 아파트하고 그래도 한 100년도 갈 수 있는 건물하고는 벌써 설계나 시공에서부터 벌써 각오가 다를 텐데. 제 주변에 그 시공을 맡아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보면은 남의 집 지어줄 때하고 그 시공할 때 자기 집 지어질 때하고 집 짓는 게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이해가 됩니다 할 사안은 절대 아니고. 근데 문제는 아까 보여주신 거는 심각한데 그렇다고 이게 무슨 보강공사라는 게 이게 그 쉬운 것도 아니어 보이고 지금 대응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난리죠. 난리죠. 아까 입주한 곳 같은 경우는 항상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아마 언론에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 이 순살 아파트라는 이미지가 낙인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낙인 효과. 그러니까 본인 주택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파트가 이렇게 철근이 보강이 안 돼 있고 한다라면은 거기에 있는 주거에 대한 그 안정성, 안전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뒤늦게 발표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아까 얘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 아파트 중에 기둥에 있는 것들의 대부분 문제점들이 지금 철근이 다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이 보강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죠. 뭐 겉에 이제 뭐 페인트라든지 뭐 도색이라든지 그다음에 했다라고 하면 그냥 믿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그 기둥 안에 철근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안전진단을 해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엑스레이 찍듯이 네. 찍으면 그 뼈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중요한 거는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벌써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앞으로 지어질 곳들 그리고 살고 있는 곳들 입주 예정인 곳들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또 얘기를 해줘야지 납득할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을지 뭐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입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순살 아파트라는 오명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LH를 포함해서 이제 정부도 보상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 이게 보상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 법조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보니까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는 있는데 예. 이 하락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하려면 인과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본인들이나 이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해야 입증을 되는데 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 그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입주를 보강하는 과정이 있다라면 입주 지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련돼서 배상금이나 이자율 이런 것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현금으로 줄 거냐, 아니면 잔금해서 차감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지금까지 지나왔는데 이게 한 2017년부터 이런 그 무량판 구조로 많이 이어졌는데 이 내력벽 구조에 대한 그 하자에 대한 그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한 10년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존속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 기간을 얼마나 좀 설정을 하고 볼지. 그러니까 뭐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 손해배상이나 입주 지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저 같은 경우도 뭐 부동산 관련돼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지 뭐 법을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 어렵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이 업계에 뭐 십수년씩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는데 네, 뭐 네. 여기 입주하신 분들이 얼마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냐 이거는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특히나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뭐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아니 보십니다. 그 말씀에 저는 일단 뭐 쉽게 동의가 안 되는 것이 네. 그걸 왜 정부가 또 보상을 합니까? 정부가요? 공공이니까 공공에서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공공이라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거는 건설 쪽에 그 시공하고 했던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네. 결국 정부가 보상한다는 얘기는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이진우 소장님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을 하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정부에서 지금은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뭐 공공주택에 계신 분들이 민간 아파트에 있는 분들보다는 조금 자금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하고 할 수 있으니까 공공에서 뭐 선 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든지 네.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얘기들은 분양 대금 같은 경우나 아니면 부실 시공 또는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또는 뭐 계약을 네. 해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열어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송 대표께서 설명하신 무량판 네. 그게 무슨 뭐 건축 공법에 없는 것도 아니고 네. 불법도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제대로만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철근을 다 넣고 하면 그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럼 제대로 안 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럼요. 예, 그쪽에서 제대로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뭐 되고요. 대통령께서도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네. 지금 SH 같은 경우에서도 단독 시행한 곳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런 문제 자체가 정관예우에 대한 얘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예우? 예. 예. 참 문제 있죠. 그 정관예우. 예. 그래서 뭐 LH 출신들이 거기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쪽에서 들어가고 하면은 뭐 문제나 제기 같은 거 할 때도 건설사에서 문제 제기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공공주택 말고도 민간주택까지도 확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민간까지도 지금 간섭을 하느냐라는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뭐 이 부실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은 거기에 인명과 관련된 좀 재해 같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까지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 뭐 이제 이 순살 아파트에 대해서는 네. 뭐 지금 어떤 현상에 대한 네. 거니까 이 정도 네, 좀 네, 해봐야 될 것 네, 같고 네. 부동산 시장 좀 점검을 해볼게요. 그 청약 시장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1일이면은 며칠 전이죠. 네. 그 광진구 자양동 롯데캐슬 이스트풀 네. 이게 98.43 네. 네. 1위였다면서요. 네. 1순위 경쟁률이. 네, 지금 보니까 경쟁률 가장 높은 곳이 전용 74제곱미터에서 나왔었는데 여기 45가구 모집을 했거든요. 45가구 모집 중에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네. 청약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경쟁률 나왔던 곳은 면적은 244대 1 정도 나왔고요. 평균 경쟁률 자체, 뭐 1순위 경쟁률이 98.43대 1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예. 분양가가 높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네, 예. 왜냐하면 주변의 시세들 보니까 인근에 84제곱미터 하는 곳도 한 13억 정도 했고 네. 또 강남 송파구에 있는 그 이편한 세상 문정 같은 경우도 4천만 원이 안 되는 3,50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한 4천만 원 정도 했다라는 거는 이거 강남 상구보다도 비싸?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분양 시세하고 시장 흐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청약자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기는 해도 그래도 앞으로 또 분양가가 또 오를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또 전매 제한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를 보유를 하고 나서 팔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좀 자극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아까 시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달에 입주한 자양동에 있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전용이 84 정도 되는 이 아파트가 호가가 지금 22억에서 25억 정도 해요. 예. 그러니까 송파에 있는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거 높은 거 아니냐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양가하고 비교하면은 뭐 7억에서 한 10억 정도 싸다 보니까 그러니까 보통 분양가를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역하고도 비교를 하고는 하는데 인근 사례라든지 유사 지역하고도 또 사례를 또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거 대비했을 때는 뭐 7억에서 한 10억 정도 났다라는 거는 큰 메리트라고 볼 수 있다라고 분양자들이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밸류에이션 시스템도 참 절묘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